당신이 절대 포스팅하지 않는 당신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보여주지 않고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아마 당신조차도 부인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 조용한 속삭임처럼 자리 잡고 있으며 당신은 끊임없이 그것을 외면하려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친구여, 바로 그 미지의 어둠 속 당신이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는 그 어두운 구석에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우리가 숨기고 존재하지 않는 척하며 심지어 스스로 부인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게요. 하지만 오늘 나는 당신에게 다른 어떤 것, 강력하고 필수적인 것에 대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고도 친밀한 초대입니다. 마치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당신이 마침내 당신의 그림자와 대화를 시작하길 바라는 초대입니다. 그림자. 이 단어는 무겁고 어쩌면 두려움을 자아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직면하고 싶지 않을 것이며 차라리 망각의 편안한 침묵 속에 묻어두는 것이 낫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당신도 느끼고 있지 않나요? 어떤 불완전함, 불편한 진실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당신은 내면에 강렬하게 뛰고 있는 어떤 진짜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었나요? 세상에 보여주는 당신의 모습은 단지 일부일 뿐이고 그 이면에 숨겨진 더 진실되고 원초적인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낀 적 없으신가요? 그 정교하게 꾸며진 이미지 뒤에는 더 크고 진실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날것이고 생생하며 그림자 속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 무엇, 당신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것을 마주하고 존재를 인정할 때까지 말이죠. 아직도 망설여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불편한 것들을 건드려야 할까? 왜 나 자신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것을 흔들 수도 있는 무언가를 직면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두려운 것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외면하고 잊으려 하고 스스로에게서조차 숨기려는 모든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자라나고 힘을 얻고 당신의 두려움과 저항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당신이 더 많이 도망칠수록 그림자는 더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당신은 온전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면의 그 어떤 것도 피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도망치고 싶은 충동 없이 완전하고 진실된 존재로 살아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드디어 평화로워지는 그 감정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니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두려움을 천천히 놓아보세요. 당신 스스로와 용기 있게 진실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세요. 친구여, 오늘 당신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그림자는 단지 당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보이고 받아들여지고 이해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한 부분. 그리고 제가 약속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이 초대를 받아들이고 내면을 바라볼 용기를 낸다면 당신이 지금 상상도 못할 만큼 깊고 강력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온전해지기 위한 기회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거부하고 숨기고 침묵시켜온 모든 것, 그것은 당신 영혼에 살아보지 못한 측면입니다. 심리학의 아버지 칼 융은 우리의 정신 중 억압되고 잊히고 부정당한 부분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되어야 할 모습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배척된 것들이죠. 그러나 그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릴 적부터
당신은 스스로를 조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고 어떤 감정은 틀렸다고 배웠으며 당신의 어떤 부분은 침묵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너무 많이 울 때, 울음을 삼키라는 말을 들었죠. 화를 낼 때, 화내는 건 못난 거라고 했죠. 너무 큰 꿈을 꿨을 때, 비웃음을 당했죠. 그렇게 당신은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살아보지 못한 모든 충동은 무의식 속에 유배된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표현될 기회를 기다립니다. 때로는 은근하게, 때로는 파괴적으로. 그리고 가장 두려운 점은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그림자가 당신을 대신해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또 다른 당신이 숨어 있다가 당신 모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요. 인간 관계를 망치고 반복되는 고통의 패턴을 만들고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하게 만드는 면이죠. 그리고 당신은 자문하게 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지? 왜 그렇게 반응했지? 그 답은 거의 항상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한 당신의 부분들의 총합입니다. 분노 뒤에 숨어 있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차마 인정하지 못한 욕망이기도 하며 자존심으로 가려진 불안함이기도 하죠. 완벽함 밑에 묻어둔 죄책감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피하려 했던 어둠 속에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자는 힘도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 창조성, 용기, 힘, 감정과 충동을 억누르면 그것들이 가진 힘도 함께 차단됩니다. 예를 들어 억눌린 분노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회피했던 두려움은 감수성과 공감력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부정했던 욕망은 당신 진실의 표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이런 힘을 되찾는 일입니다. 잊혀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며 자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의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울을 필터 없이 마주할 용기. 당신도 질투하고 자존심을 부리고 자에 휘둘리고 시기심을 느끼고 게으르며 욕망을 품고 허영심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 당신이 타인에게서 가장 싫어했던 것들을 결국 자신도 품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낄 때 그것은 종종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판단하는 통제적인 사람은 어쩌면 당신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까 두려워하는 면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남의 오만함이 당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고, 남이 쓰는 가면은 당신이 쓰고 있는 그것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는 투사됩니다. 인식하지 않으면 외부 세계의 적, 반복되는 패턴, 만성적인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이 외면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이 삶은 정교하게 상황과 만남을 연출하여 당신을 자신의 어둠과 직면하게 합니다. 하지만 출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아주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도망치는 것을 멈추는 것, 자기 자신과 함께 앉는 것,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무언가를 고치려는 욕구 없이 내면을 바라보는 것, 그냥 보는 것, 그냥 느끼는 것, 그냥 존재하는 것,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그림자는 근본적으로는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들어주길 바라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보살핌을 갈구하는 상처받은 부분입니다. 거절당한 소년, 부끄러움을 느꼈던 소녀,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지쳐버린 어른, 그리고 당신이 진실한 경청을 허락할 때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저항은 풀리며
당신은 점점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인간,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 더 이상 남의 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분열시키지 않아도 되는 인간. 진정한 자유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온전히 자신이 되는 자유. 당신은 여전히 자기 안에 낯선 부분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쇠입니다. 포털입니다. 당신이 바깥 세상에서 그렇게나 찾고 있었던 깊이로의 초대, 사실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던 그 길입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단순히 당신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당신이 써온 모든 가면을 비추는 거울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통제하기 위해, 혹은 단지 어울리기 위해 연기해온 모든 역할들. 다시 들여다보세요. 당신은 얼굴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잘 알아볼 수 없지만 점점 그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조종자, 자만가, 복종자, 가면을 쓴 자, 공허. 이들은 전부 당신의 일부입니다. 완전한 당신은 아니지만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순간 탄생한 조각들입니다. 조종자는 당신이 감정을 드러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는 상황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고 직접적이고 진실되게 다가갔을 때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두려움 속에서 전략적인 미소, 계산된 말, 의도된 침묵을 휘두릅니다. 다시는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죠. 자만가는 수많은 굴욕 끝에 더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당신의 일면입니다. 그는 높은 벽을 세우고 이성과 오만함으로 무장하며 더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작고 약한 내면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외치는 강함이 클수록 그 속에 감춰진 약함은 더 커 보입니다. 복종자는 당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침묵당하고 너무 자주 무시당하면서 스스로 바람을 줄이고 요구를 접고 존재를 숨겨왔던 존재. 그는 괜찮아 라는 가면을 쓰고 끊임없이 적응하려고 애쓰지만 속으로는 나는 언제야, 나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 라는 침묵의 외침을 삼키고 있습니다. 가면을 쓴 자, 이 존재는 당신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울고 싶지만 웃고 전혀 원하지 않으면서도 그래라고 말하고 환경과 사람, 기대에 따라 다른 역할을 연기합니다. 그는 능숙하고 매력적이지만 지쳐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은 지치는 법이니까요.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허, 표정 없는 얼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눈빛, 너무 오랫동안 억압당해 마비되어 버린 당신의 한 조각. 더 이상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서 이미 너무 아파버린 나머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방법을 배운 존재. 고통은 멈췄지만 생명력도 함께 멈춘 듯한 공간.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구해주길 기다리며. 이것들이 바로 당신 안에 숨겨진 얼굴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실수가 아닙니다. 각각은 고통에 대한 지능적인 반응으로 탄생했습니다. 오래된 전략이자 견디기 힘든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당신이 만든 정서적 갑옷이죠. 이제 그들을 바라봐야 할 시간입니다. 정직하게, 부드럽게, 더는 예전처럼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각과 함께 오늘 당신은 이 부분들의 새로운 자세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연민으로, 판단이 아닌 호기심으로. 그림자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두운 방에 손전등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건들이 낯설고 무섭고 기이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빛이 퍼지기 시작하면 깨닫게 되죠. 그곳에는 괴물이 없습니다. 단지 잊혀지고 오해받은 당신의 일부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통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얼굴들을 하나씩 인식할수록 당신의 행동, 자동 반응, 무언의 침묵들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 이유 없이 폭발하는지, 왜 중요한 순간에 스스로를 방해하는지, 왜 모든 것이 잘 되는 순간에도 공허함을 느끼는지를 알게 됩니다.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그림자는 당신을 벌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해방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해방의 첫걸음은 보는 것입니다. 각 부분에 이름을 붙이는 것,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하는 것. 그래, 이것도 나야. 나는 너를 본다. 나는 너를 알아본다. 그리고 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림자는 오직 바라보일 때에만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들려질 때에만 외치지 않습니다. 오직 받아들여질 때에만 변화합니다. 그러니 그 상상 속 거울 앞에서 시선을 돌리지 마세요. 그 자리에 머물러 주세요. 숨을 쉬고 느껴보세요. 당신이 추하다고 판단했던 그 모든 얼굴들 뒤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꾸려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단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급진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당신의 삶과 역사에 대한 가장 깊은 존중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무시당해 온 당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실수로 보지 말고 살아있는 흉터로 봐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부분, 어떤 흉터도 사연 없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고통도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어딘가 시간 속에 버려졌던 아이입니다. 스스로 침묵하고 숨고 연기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던 아이.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 그것이 최선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생존만을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면의 감옥에서, 무의식적인 반복에서, 성공이라는 이름의 도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은 아주 조용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그림자와 함께 앉아 그것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서두르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도 않고, 그저 들어주는 것. 어쩌면 그림자는 울지도 모릅니다. 소리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수십 년간 묻어왔던 감정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분노,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것에서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함께 있어주는 것. 당신이 그림자를 연민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당신의 눈앞에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힘이 되고, 두려움은 직관이 되며, 죄책감은 책임감으로, 수치심은 치유의 취약성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당신이 약점이라 여겼던 그 모든 것은 단지 보살핌을 필요로 했던 상처였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당신은 온전함이 무엇인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항상 괜찮은 상태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지도 않으며 고통이 전혀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고통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부분, 밝은 면이든 어두운 면이든 그 모두가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자신과의 대화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비판 대신 포용합니다. 처벌 대신 이해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대신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내면의 대화 속에서 치유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마치 무릎을 다쳐 울고 있는 아이처럼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수술이 아니라 누군가의 품입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곧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해줄 존재. 그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고치려 드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이제는 함께 있어 줄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조각난 당신이 서서히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그 내면의 공허가 천천히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산만함이나 준비된 답이 아닌 존재로,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타인을 더욱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고 상처를 발견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그 무게를 알고 있으니까요. 모두가 각자의 그림자를 끌어안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당신을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들을 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누군가와 그리고 자기 자신과 그 무엇도 고치려 하지 않으며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더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고요한 힘, 자신의 가장 정직한 본질과 다시 연결된 사람의 힘, 빛과 그림자가 함께 춤춘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의 힘, 그리고 이 둘 중 어느 하나도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진실을 아는 사람의 힘. 수용은 열쇠입니다. 수용은 체념이 아닙니다. 수용이란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을 사랑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그로부터 의식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거부 없이, 조급함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 없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온전한 존재로서 당신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내려 왔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당신의 용기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행위이며 많은 이들이 평생을 피하며 살아가는 깊은 물속으로의 잠수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왔습니다. 당신은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사실은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것이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림자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것은 표면과 깊이를 가르는 포털이며 감금과 자유, 환상과 진실 사이의 문턱입니다. 그것은 벌도 아니고 장애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당신 안에서 속삭이고 있었던 부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부름이 들려졌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무엇을 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감정을 판단하지 않는 매 순간, 어려운 생각을 포용하는 매 순간, 고통을 억누르지 않고 귀 기울이는 매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당신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통합된, 의식적이며 존중받는 한 부분으로서, 그리고 그로써 당신은 새로운 힘을 갖게 됩니다. 힘은 억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힘은 정직함에서 나오고 취약함에서 나오며 자기 어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투명한 인식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나요? 당신조차도 외면했던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요?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진짜 자기 자신을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기서 당신은 반복을 멈추고 자기 파괴를 멈추며 조각난 자아로 나뉘는 것을 멈춥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다시 모이고 다시 연결되고 다시 구축됩니다. 이번에는 진실로, 그리고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그래 라고 속삭이고 있다면 그 여정을 계속 이어가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구체적인 그림자들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분노, 오해받고 거부당하고 포용되지 않을 때 조용히 우리의 평화와 관계를 파괴하는 감정. 하지만 우리가 분노와 두려움 없이 판단 없이 대화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것은 더 이상 폭발 직전의 화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적 힘이 되고 행동의 에너지가 되며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삶에 대한 긍정이 됩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공유해 주세요. 이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해보세요. 그림자가 있어도 괜찮다는 것, 느끼는 것이 괜찮다는 것, 인간답게 사는 것이 괜찮다는 것, 그리고 이 여정을 더 깊이 나누고 싶다면 우리의 공동체에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나눌 이야기가 많고 함께 떠날 잠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기억하세요. 빛은 오직 어둠을 껴안을 때 탄생합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온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당신은 이미 온전한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